13번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fx를 단독으로 주지 않고요. f1은 0이고 f2도 0이고 f'0은 마이너스 7이다. fx에 대한 그 정보만 주고 있을 때 자, 그럼 fx는 직접 이제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원점과 점 P, P 3, F3, fx를 찾은 상태에서 P라는 좌표를 찾아야겠죠? 3, y 값을 모르니까. 그리고 OP의 직선과 FX의 곡선이 만나는 점 중 P가 아닌 점을 Q. 자, 여기가 Q가 되고 있고요. 이럴 때 A 부분의 넓이는 자, 우리가 넓이는 정적분 활용, 곡선의 넓이는 정적분의 활용인 거 맞죠? 그런데 정적분에서 절대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넓이는 정적분에서 마이너스를 없애줘야 되니까 우리가 절대값으로 처리하는 거 맞죠? 그래서 곡선끼리 계산을 하기는 하는데 누가 위아래인지 판단해야 될 거고 P의 지금 지점을 모르니까 여기를 A, 스몰 a라고 놓고 간다면 자 0부터 A까지 정적분으로 하기는 하는데 지금 fx가 더 위에 있는 거 맞죠? 선생님이 그래머 색깔을 넣어놨는데 0부터 a까지에서는 fx가 더 스몰 a까지에서는 fx가 더 위에 있으니까 넓이 정적분 들어갈 때 a 파트의 넓이는 정리해주면 0부터 a까지 fx가 더 위에 있습니다. fx 마이너스 op 직선이 되겠죠. op의 직선. B의 넓이는 B 파트에서는 이제 fx가 더 아래쪽에 있죠. OP의 직선이 더 위에 있죠. 그래서 A부터 3까지는 직선 OP에서 fx를 뺀 부분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 B에서 A 값을 빼는 형태로 문제를 처리해주면 될 거고요. 그럼 1단계는 우리가 fx의 식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죠. fx는 3차식 최고창의 개수가 1이었으니까 시작은 1과 2 인수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죠. 최고차인 개수는 1이니까 바로 근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fx는 3차식이니까 하나의 더 근을 가질 거고 걔는 모르니까 이렇게 알파라고 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f'0 이걸 이용해서 이 알파값 또 다른 근을 하나 찾아주면 되겠죠. 자, 미분 들어갈 거고요. 곱의 미분법 쓰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들 x의 개수들이 전부 1이니까 하나씩 가리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죠. 얘 미분하면 1이니까 뒤에 거 2개. 그래서 곱의 미분법에서 3개씩이 곱해져 있을 때 자, 가운데 거 미분해도 1이니까 양 사이드 곱한 거 미분법 들어가지고요. 플러스 그 다음 여기에서 얘 미분하면 1이니까 나머지 2개 x마 1 f'0 넣어주면 f'0 들어가주면 x에 0 넣으니까 여기 개수들만 남겠죠. 마이너스 2알파 그리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2가 될 거고 이 값이 바로 마이너스 7이다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알파가 마 9가 되니까 알파는 3이다. 자, 얻어냈습니다. 이 알파 값이 3이다 라는 거 얻어냈으니까 fx식 다시 한번 완성해주면 x마 1, x마 2, 그리고 x 플러스 3. 그런데 우리는 p라는 좌표를 찾기 위해서는 x에 얼마를 넣으면 된다? 3을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f3 값도 찾아주면 f3은 2, 1, 6일에서 12가 됐습니다. 그래서 p의 좌표는 3,12네요. 그럼 OP의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죠. 원점을 통과하고 있으니까 y절편은 0이고요. 기울기가 자 x의 증가량 3분의 y값이 여기가 3,12였으니까 y의 증가량 12 3분의 12 그래서 기울기가 바로 4가 되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y는 4x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처음에 하려고 했던 이쪽 파트에 그대로 식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b값을 먼저 b-a로 갈 거니까 b-a는 a부터 3까지 자 OP의 식 대신에 이쪽에 4x를 넣어주면 되겠죠. 4x-fx를 먼저 넣지 않을게요. fx가 식이 간단하지 않죠. 그럴 때는 일단은 식으로 정적분 어차피 형태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a는 0부터 a까지 fx 마이너스 4x 이렇게 들어가지고 자, 그럼 여기에서
정적분 계산을 좀 간단하기 위해서 P적분 함수가 뭔가 관련인데 부호가 다르죠. 그래서 여기 이 마이너스를 안으로 밀어 넣어버리면 이렇게 바뀌면서 P적분 함수의 식이 같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적분 성질에 의해서 a부터 3까지 4x 마이너스 fx dx 플러스 0부터 a까지 4x 마이너스 fx 자 P적분 함수가 같아졌고요. 우리가 이 식 앞에 있는 뒤쪽에 있는 식과 앞에 있는 식의 둘이 위치를 내가 살짝 바꾼다면 자 얘를 이렇게 해서 플러스 D로 보내줘도 식은 덧셈이니까 동일하겠죠? 자 이랬을 때 여기에서 또 정적분 성질에 의해서 0부터 A까지 A부터 3까지 그럼 연결 한번 해주니까 우리가 A 값 찾을 필요 없이 바로 뭐라고? 0부터 어디까지? 최종 0부터 3까지 4x-fx dx 형태로 갈 수 있죠. 요즘 모의고사에서 이런 형태들이 수능에서도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계속 대입하는 것보다 이렇게 식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fx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를 해줘야겠죠. fx 전개하는 것도 좀 복잡하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 최고점의 계수가 1이니까 자 근이 1, 2, 마 3이죠. 그렇다면 fx 전개할 때 x의 세제곱 그리고 2차 항은 세 근의 합이 0이 돼버렸죠. 그래서 날라가니까 항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1차 항은 둘씩 곱의 합이죠. 부호 바뀌지 않고 둘이 곱하면 2,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둘이 곱하면 마 3. 그래서 전개해주면 마 7. 그래서 얘는 1차 항이 될 건데 부호 바뀌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7x고요. 마지막 상수항은 세 근의 곱이 될 거니까 세 근의 곱은 6인데 부호 바뀌어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6이 아니라 플러스 6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에 직접 대입해주면 0부터 3까지 4x에서 fx 빼겠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처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7x니까 플러스 11x 그리고 마이너스 6 dx 그래서 얘는 실제로 정리해주면 자 계산은 끝까지 집중해서 정리해줘야 됩니다. 숫자가 더럽기 때문에 요즘 추세가 숫자가 더럽습니다. 그래서 쭉 다 대입해주면 4분의 45라는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14번 사인, 코사인 법칙 이용하고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상황인데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이 우리가 기본적인 형태에서 가고 있고요. 문제 한번 읽어보면 삼각형 ABC 정확히 주어진 그림 잘 따라가고요. AD 대 DB는 일단 3대2 이렇게 밑줄을 쳐놓은 건 선생님이 지금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놓은 건 그건 전부 다 힌트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일단 그냥 쭉 읽고 갈게요. 그리고 A가 중심, 자 원의 중심이라는 거 놓치면 안 되고 A는 원의 중심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DE 그래프에서 보이는 건 그냥 패스해도 되는데 놓치면 안 되는 거 A는 원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다음 sin A 대 sin C가 8대 5 삼각형 ADE 작은 거랑 큰 거의 넓이가 9대 35일 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일단 비율 말고 실제로 길이가 나온 게 7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구해야 되는 건 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PBC의 최대값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BC가 일단 고정이죠. 그리고 원 위의 점 P라고 했으니까 최대가 되는 상황은 이 BC에 평행하면서 자 BC에 평행한 상태로 접해야겠죠. 그래야지 최대가 나온다. 이건 이제 우리 고1 때 다뤘던 형태에서 원의 성질에서 일단 바로 끌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점이 바로 P가 될 때 최대의 높이가 만들어지면서 PBC의 최대값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평행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자, O는 지금 A는 원의 중심이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는 상황. 그럼 우리가 PBC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보조선이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얘는 조금 이따 이제 활용은 하겠지만 여기에서 이 전체적인 PBC의 넓이를 구하는데 필요한 길이는 BC의 길이 필요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H의 길이까지 필요한 거 맞죠? 그럼 이제 이걸 찾기 위해서 힌트를 다시 읽어내야겠죠. 삼각형 ABC에 대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삼각형 ABC만 꺼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A가 있고요. BC가 있죠. 힌트들이
ABC에 관한 힌트들 그리고 이렇게 원 위에 점 D, E에 대해서 자 그럼 천천히 앞에서부터 읽어가야겠죠. A, D 대 D, B는 3대 2 그럼 비율이니까 우리가 비례상수 K 줘가지고 EK 이렇게 일단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A는 이제 원의 중심이었고 자 첫 번째 힌트는 일단 썼습니다. 두 번째 넓이 sin A 대 sin C는 8대 5인데 지금 sin A 대 자 각이 A와 C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는 바로 B를 지금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럼 일단 다음 거 패스. 삼각형의 넓이 작은 거랑 큰 거의 넓이의 비도 얘는 완벽하게 아직 쓸 수가 없거든요. 길이가 양쪽으로 있어야지 뭘 쓸 수 있는데 이쪽에 대한 길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얘도 일단은 보류 패스. 할 수 있는 걸 먼저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삼각형 ABC에 자, 여기 힌트가 이제 하나 떴습니다. 삼각형 ABC에 외접하는 외접원에 대해서 이거의 반지름의 길이를 줬죠. 자, 그럼 해서 패스했던 sin A 대 sin C가 8대 5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그러면 뭔가 길이를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외접원의 반지름 하면 sin A와 sin C를 일단 각을 써야 되니까 sin A분의 대변이 BC가 되죠. 이게 바로 얼마가 돼야 된다? 외접원의 반지름이 7이니까 7이 14가 되겠죠. 또 하나 C도 있으니까 sin C의 대변은 선분 AB거든요. AB니까 OK 얘가 바로 14가 된다. 그렇다면 얘와 얘가 서로 같은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 각에 대한 비율을 줬거든요. 그럼 비율을 8대 5라고 바로 넣어도 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sin A 대신에 8을 넣고요. BC의 길이는 sin C는 비율 5를 넣어주고 OK 그렇다면 BC에 대한 길이도 K에 관한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날려버리니까 선분 BC는 바로 8K가 됩니다. 자, 그럼 또 여기 하나 8K 체크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림에서 준 거에서 하나 놓친 게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 이 AD와 AE는 서로 반지름으로서 서로 같죠. 원 위에. 그래서 여기도 3K다 하는 건 전부 집어넣고 들어가야겠죠.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제 뭐를 쓸까 생각해 보니까 넓이의 비. 자, 일단 얘는 한번 쓰기는 썼습니다. 그런데 항상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고 삼각형 이번에 넓이로 한번 가볼게요. ADE와 ABC는 각 A각을 기준으로 공통각을 끼고 있으니까 자 비율 들어가주면 넓이 들어가겠습니다. 삼각형 ADE 대 넓이로 삼각형 ABC 갈 건데 둘이 끼인 각 A를 공통으로 쓴다면 길이의 비율에서 뭔가 힌트가 또 하나 나오겠죠? ADE 들어가주면 2분의 1 곱하기 두 변 끼인 두 변 3K 그리고 sin A가 바로 넓이가 될 거고요. 이거 대. 그 다음 ABC 크게 들어가주면 지금 ABC에서 A각을 기준으로 해서 AB와 두 변이 AC가 그래서 AC에 대해서 이쪽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써주면 2분의 1 곱하기 5K 곱하기 선분 AC가 되겠죠. 이 비율이 바로 얼마가 된다고요? 넓이의 B가 9대 35가 되겠죠. 비율 얘 좀 정리 좀 해주면 자 K 하나 양수니까 날려줘도 되고요. 그럼 식 한번 다시 정리해주면 9K sin A 자 여기에서 하나가 빠졌네요. sin A가 빠져야 되는데 서로 동일한 값이니까 비율 날려버리고요. 그래서 9K 대 뒤에 5 곱하기 AC가 바로 9대 35가 돼야 되고 자 그럼 여기에서 얘랑 얘 다시 나눌 수 있으니까 K라고 써주고요. 그럼 여기는 1이 됐으니까 5AC가 바로 35K가 된다. 그렇다면 AC는 7K다 라고 K에 관한 값으로 나옵니다. 자, AC가 7K니까 AE가 3K니까 여기가 바로 4K 그리고 AC는 7K 또 왔으면 우리가 이제 K 값도 찾아야 된다는 느낌이 오죠. K를 찾아야지 실제 길이들이 나올 거니까 계속 돌고만 있죠. 자, 그럼 이제 K를 찾기 위해서 삼각형 ABC에서 우리가
각을 A를 세타로 둘지, 자 이쪽을 세타로 둘지 이쪽을 세타로 둘지는 우리가 여기 구하려고 하는 그림에서 이쪽 있죠. C에 대해서 각이 한번 쓸 수 있거든요. 이쪽을 쓰면 각이 쪼개지기 때문에 얘는 필요가 없고, 그래서 얘를 세타로 해서 우리가 길이 비율 가지고 코사인 이용해서 뭔가 찾아주면, C 각을 세타라고 뒀으니까 코사인 세타 길이의 비율 들어가주면 2 곱하기 8K, 자 K 날려버리고 비율 관계니까 들어갈게요. 8 곱하기 7 분의 88에 64 플러스 77에 49에서 자 A, B가 5에 해당하니까 25를 빼준다면 계산 약분해서 날려주니까 14분의 11이 되고요. 자 코사인 값이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원하는 K 값을 찾지 못한 게 문제가 되고 있죠. K가 나와야지 실제 길이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 있죠. 얘를 다시 한번 쓸 수 있겠죠. 사인 세타, 세타에 대한 정보를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A, B, C 들어가서 써주면, 그럼 사인 법칙 외져보니까 사인 값 들어가야 되니까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사인 세타로 돌려줘야겠죠. 그럼 직각삼각형 방법 쓰겠습니다. 세타 기준 14, 11. 그렇다면 얘는 루트 14의 제곱 196에서 11의 제곱 196 마이너스 121 들어가면 루트 75가 되니까 5 루트 3이라고 얻어낼 수 있겠죠. 그럼 바로 사인으로 돌려주면 빗변분의 높이로 들어가 주니까 사인 값은 14분의 5 루트 3. 그럼 사인 세타 찾았으니까 외접원 반지름 이용해서 다시 한번 K값 완성해 준다면 사인 세타 분의, 지금 사인 세타 쓸 건데 5K가 들어가야 되겠죠. 5K 얘가 7이 14다 라고 아까 썼던 거 있었죠. 그래서 사인 세타 이 자리에 14분의 5 루트 3이 되니까 5K가 5 루트 3이 되고, 그렇다면 K는 루트 3. 자 길이들이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써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K였죠. 8K 대신에 K값 루트 3 넣어주니까 8 루트 3. 그리고 AC 우리가 찾은 거 7K였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7 루트 3.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반지름이 얘가 3K가 반지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도 원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거 맞죠? 그래서 반지름에 해당하니까 3K니까 3 루트 3.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해야 될 길이가 바로 아직 처리하지 못한 게 이 길이가 지금 빠져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우리가 사인 값을 알고 있으니까 바로 넘겨주면 되겠죠. AC의 길이 알고 세타의 대변에 해당하는 게 AH니까 3분 AH는 빗변 7 루트 3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세타 값, 이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14분의 5 루트 3. 그럼 약분이 되면서 2분의 15가 나왔고요. 자, 이 길이가 2분의 15까지. 자 이제 마무리만 하면은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빗변이 8 루트 3이고요. 높이가 플러스 되겠죠. 2분의 15 플러스 3 루트 3. 자 마무리할 때도 여기가 4니까 그대로 전개 들어가주면 30 루트 3 그리고 4 루트 3과 3 루트 3 곱해주면 9, 4, 36 플러스 36.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15번 상수 A는 3루트 5가 아니다 조건이 있으니까 체크해야 될 거고요. 칠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 fx, x가 0보다 큰 쪽에서 gx가 fx를 타고 있으니까 2차 함수 위로 블록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고, gx는 x가 0 이하에서는 3차식인데 얘를 우리가 말하기 편하도록 px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gx는 분할이 되죠. x는 0을 기준으로 해서 x가 0보다 크다면 fx를 타고 가고 2차식, 그리고 x가 0 이하일 때는 px라는 식을 타고 가는 이러한 분할함수 g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구해라 라고 했고요. 조건에서 gx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미 px와 fx는 각각 다항이라서 각각 자체에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미분 가능은 어디에서만 체크해주면 된다? 분할 지점인 x는 0에서 체크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나조건에서 이제 얘는 예전에 기출에도 한번 있던 형태인데 그때는 G'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고요. G'x 곱하기 G'x-4 얘는 G'x를 X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래서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평행 이동이 된 두 식을 곱해서 0이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다.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g 마이 플러스 g 값을 구해라. 우리가 분할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구해야 되는 건 g 마이는 여기에 있겠죠. g2는 여기에 있을 거라서 p 마이 플러스 f2에 대한 값을 구하는 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값이 되겠죠. 그럼 가족권에서 미분 가능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수직선으로 놓고요. 0이고요. 여기가 fx 그리고 px라고 했는데 p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15x 플러스 7이고요.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위로 볼록인 이러한 함수. 그럼 이제 2차 형태로 일단 잡아줄 건데 미분 가능의 의미는 우리가 미분 가능은 뭘 체크한다? 첫 번째 일단 연속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미분 개수 좌미 우미가 서로 같아야지 좌미 우미가 같을 때 또는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라고도 해석 가능하죠. 이럴 때 미분 가능이 될 거라 x는 0에서 미분 가능을 체크하기 위해서 연속과 미분 가능 체크해주면 되니까 연속은 함수값이 같다. p0 그리고 f0이 될 거고요. 좌미와 우미가 같다. p'0과 f'0이 같으면 되겠죠. 알고 있는 식이 일단 px이기 때문에 p0부터 체크하겠습니다. p0은 7이고요. 그렇다면 f0도 7이다. 우리가 함수, 다항 함수에서 x에 0을 낳는다라는 건 상수항이 7이다 라는 뜻이죠. f의 상수항 7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미분 들어가겠습니다. p'x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5 그리고 f'은 일단 모르는데 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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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도 15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프라임에 대해서 생각할 때 F0은 그냥 자체의 상수항이고 프라임해서 0을 넣는다라는 건 F 입장에서는 1차항 개수겠죠. F의 1차항 개수가 바로 15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걸 해석을 못했다면 여기에서 A, B, C 미지수 잡고 일단 다 들어가야 되는데 A가 있으니까 fx를 kx의 제곱 플러스 bx 그리고 상수항은 읽었으니까 7이라고 했을 때 얘를 미분하면 f'x가 바로 2kx 플러스 b 그래서 1차항 개수가 바로 15가 돼야 된다라는 거 바로 읽어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자, 그럼 우리가 얻어낸 정보 정리 한번 해주고요. 자, 그래서 15x 플러스 7까지 얻어냈습니다. 그럼 미지수가 이제 fx에서는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조건 해석은 끝났으니까 이제 나 조건으로 넘어갈 거고요. 자, 나 조건을 해석할 때는 프라임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G'에 집중하기 위해서 식 가지고 체크하고 가면 G'x는 분할이겠죠. P' 들어가 주니까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5 x가 0 이하에서 그리고 F'이 들어가니까 x가 0보다 크면 2kx 미분 들어가겠습니다. 플러스 15 1차식 x가 0보다 클 때 놓치면 안 되는 게 k의 개수 k는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였기 때문에 k가 음수다 이것도 체크는 해놓고 가야겠죠. 그러면 x가 0보다 큰 쪽에서 우리가 G'에 대해서 나 조건을 이제 해석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나 조건에서 x가 0보다 크다 쪽은 그래프 개형이 일단 확정은 됐거든요. 기울기가 음수인 1차 함수가 되고 있죠. 기울기가 음수 형태 그리고 x는 0에서 분할이 되고 있으니까 일단 G'x를 그릴 수 있는 건 그리겠습니다. x 그리고 y축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0을 넣으면 자 이쪽 거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면 0에선 15가 되고 기울기가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겠죠. f'x는 일단 확정. 그럼 이 지점 근이 하나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리는 게 G'x입니다. 절편 체크해주면 2kx는 마이너스 15, x는 2k분의 마이너스 15고요. 부호는 확정해줄 수 있죠. k가 음수였기 때문에 얘 x 절편이 양수인 게 확인 가능했죠. 그래서 이 지점이
2K분의 마이너스 15라는 근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G'에서. 확정적으로 0보다 큰 쪽에서.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이쪽. 아래로 블록인 건 맞지만 1차 항 계수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형이 X축과의 관계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나 조건을 해석해서 조건을 맞춰주라는 뜻이 되겠죠. 조건에 대한 해석하기 전에 우리가 배경 지식을 조금 깔고 들어가 주면 G'X 곱하기 G'X 마 4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다 해서 우리가 조금 쉬운 함수 G'X를 2차식이라고 생각하고 예로 한번 보고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2차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근이 이렇게 알파와 베타가 프라임이 근이 이렇게 두 개가 잡혀 있을 때 자 그럼 우리가 G'X-4 X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알파와 베타의 간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G'X-4의 위치가 확정이 되겠죠? 그렇다면 케이스를 나누겠죠? 첫 번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4가 아닐 때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베타를 더 큰 값으로 갖고 있으니까 베타 마이너스 4가 알파가 4보다 작을 때라 그럼 여기가 뭐 3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자 이런 케이스로 간다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보다 작습니다. 이 4의 의미는 얘가 4만큼 평행 이동해야 되니까 위치를 잡기 위해서 가는 거겠죠. 그렇다면 알파, 베타에서 평행 이동을 해주면 이 정도 이렇게 G'X-4가 결정이 되겠죠. 그렇다면 근이 둘을 곱했을 때 근이 되는 는 0이 되는 근은 몇 개가 나오고 있다? 4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간격이 4보다 크다면 자 그럼 얘로 5 이 정도 된다면 평행 이동했을 때 얻어지는 자 알파 베타가 평행 이동 4만큼 하면 이런 간격을 유지를 하겠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보다 크니까 그러면 전부에서 는 0이 되게 하는 근이 여전히 4개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제 상황은 특수한 상황들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딱 4가 되는 케이스 한번 생각해 준다면 얘가 4죠. 그렇다면 G'X-4는 4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이 알파라는 값이 이쪽에 평행 이동 4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이 이루어진다면 근이 하나, 둘, 세 개만 나오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나 조건 들어가주면 자, 이쪽 식을 우리가 P'X라고 하고 왔기 때문에 얘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P'X가 근을 몇 개를 갖냐에 따라서 G'X의 근이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G'X-4의 근이 나오는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케이스 확인하면서 들어가야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먼저 확인 차원에서 일단 들어간다 그러면 자 이쪽에서 P'X가 근을 하나도 갖지 않을 때 자 그럼 근을 이렇게 하나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럼 현재 이 상태에서 근을 하나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4만큼 평행 이동한다면 자 그럼 이 값에서 4만큼 이만큼 평행 이동이 이루어졌다면 근이 나오는 건 딱 몇 개? 하나, 두 개. 지금 최대가 아니라 서로 달라야 됩니다. 같은 것 빼고 서로 다른 게 딱 4개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2개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아니란 뜻이 되겠죠. 그럼 이번엔 다른 상황 어떻게? P'X가 축에 접하는 형태로 이제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천천히 내려가 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 근이 이제 하나가 나오는 이러한 접하는 상태. P'X 근이 중근이다. 그럼 A에 대한 정보가 나오겠죠?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5가 0이 되는 게 중근이다. 짝수 판별식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a의 제곱 마이너스 ac 45가 0이 되어야 되고요. a의 제곱은 45 그렇다면 a는 뿔마 3루트 5라는 값을 얻는데 지금 현재 0보다 작은 쪽에서 우리가 발생하는 값이 얘는 0보다 작은 게 확정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 루트 5가 되겠죠? A 값이 축이 되고 있진 않으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A의 값은 축이 음수 파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a의 값은 양수가 돼야겠죠? 그래서 a는 3 루트 5가 될 거고요. 이 a 값 집어넣어서 근을 실제로 찾아주면 3x의 제곱 플러스 그런데 a에서 처음에 줬던 조건에 지금 하나가 나왔습니다. a는 3 루트 5가 아니다. 그럼 이 케이스가 아니었다는 뜻이 되겠죠. 이 상황 지워주고 자, 이 케이스는 아닌 조건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 얘는 빼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근이 P'X가 근이 2개까지 잡히는 이러한 상태, 근이 이렇게 2개로 잡혀 있죠. 그럼 지금 육안상으로 현재 근은 4개가 있거든, 3개가 있는 거 맞죠? 3개가 있는데 얘를 평행 이동을 해서 만약에 간격이 자, 여기에 근을 알파, 베타,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이렇게 값이 있는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간격이 만약에 4가 아니라면 자, 4가 아니라면 우리가 여기 위에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현재 가지고 있던 근의 2배 현상이 생기는 거 맞죠? 겹쳐지지 않은 이러한 상황이 되면 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기는 딱 4가 되는 케이스로 한번 들어가 준다면 자, 이렇게 4가 아니니까 이렇게 갈 거고요. 이 점은 이쪽에 가서 붙는다면 이렇게 그리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G'(x-4가 그럼 이런 상태에서 개수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간다 그래도 5개 그래서 4개가 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이 아니다면 우리가 처음에 선생님이 말했던 어떤 상황? 특수한 상황 이쪽 특수한 상황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럼 P'X가 근이 이렇게 있는데, 자, 근이 알파, 베타, 그리고 여기에 근이 이렇게 하나 있는 상태에서 특수하다라는 건 간격이 전부 얼마이다? 4 간격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면,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G'X 마사는, 자, 알파가 베타로 움직일 거고요. 베타는 2K분의 마이너스 15로 움직일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얘는 이제 앞으로 하나 전진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평행 이동을 하면. 자, 색깔 넣어서 다시 한번 그려주면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근이 우리가 원하는 상황 하나, 둘, 셋, 4개가 딱 맞아 떨어지죠. 자, 그럼 알파와 베타 값을 다 찾아야 A도 해결을 하고 그리고 K까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 P'X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5는 0이 되는 그 근이 알파와 베타 그런데 이 베타 대신에 하나의 문자로 알파와 알파 플러스 4로 해결해주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2알파 플러스 4가 두 근의 합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되고요. 두 근의 곱에서 찾을 수 있겠죠. 자, 두 근 곱해주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4알파가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5가 되고 있죠. 알파의 제곱 플러스 4알파 플러스 5는 0이고요. 5, 1가 플러스였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5와 1이 나오는데 하는 그는 0보다 작은 쪽에서 나와야 되는 거 맞죠? 0보다 큰 쪽이었으면 P'X의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을 거니까 자 그래서 알파는 0보다 작은 마5다 라는 걸 찾을 수 있고요. 알파 값이 정해졌으면 알파는 마5 그렇다면 여기에서 A 값은 그냥 대입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식을 쓴 게 더 복잡해졌으니까 자 알파는 마5 그럼 알파 플러스 4는 마1 두 근의 합은 6이고요. 두 근의 합은 6이고 마이너스 6으로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2a 자 그래서 마이너스 떼주고 자 여기 약분하고 넘겨주면 a는 바로 9가 나오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바로 연속적으로 베타 근 중에서 알파 플러스 4가 베타죠. 그렇다면 마1이 베타가 지금 현재 마1인 상태에서 마1에 4를 더해준 게 2k분의 마이너스 15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 얘는 6k는 마이너스 15 그렇다면 k는 마이너스 2분의 5 음수가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k 값도 찾았고요. 이쪽 정리해서 식으로 들어가주면 a 값 찾았고 자 x의 세제곱 플러스 9x의 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7이고요. 그 다음 k는 마이너스 2분의 5다 라고 했기 때문에
x의 세제곱 플러스 9x의 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7 그리고 fx는 k 마이너스 2분의 5 넣어주니까 2분의 5 x의 제곱 여기에 대입해주면 되겠죠. 플러스 15x 플러스 7로 gx가 완성이 됐고 g 마 이 값은 이쪽에서 나올 거고요. g 이 값은 이쪽에서 나오겠죠. 대입해주면 5와 27 그래서 최종 둘을 더해주면 되니까 32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개념 정리해 놔야 될 건 정리해야겠죠. 20번 곡선 y는 5분의 1 x-3제곱과 y는 x가 만나는 점의 x의 좌표를 k라고 하겠다. 그리고 fx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x는 k보다 크면 말이 길어졌어요. fx는 동일한 이러한 지수 함수를 타고 가는데 합성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f 합성 x를 하면 3x라는 식이 된다. 그럴 때 주어진 값을 구해라. 출제 의도는 지수의 성질과 지수 함수지만 지수 함수가 어려운 게 아니죠. 여기에 들어있는 우리한테 어려운 건 합성의 의미가 어렵겠죠. 합성 함수의 의미. 그럼 그대로 문제 해석 타고 들어가면 자 지수 함수 그렸고요. 얘는 fx이기도 하죠. 얘는 fx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y는 xy 교점의 x 좌표니까 이 부분이 바로 k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얘도 k가 되는 거 맞죠? 그럼 이 교점을 p라고 잡아주면 k, k가 될 거고요. 이 p, k, k는 함수 fx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한번 대입은 해봐야겠죠. 5분의 1 k-3제곱은 k가 되는 k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고 자 그 다음 박스에서 더 읽어줄 건 x가 k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합성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쪽 파트에 대해선 합성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첫 번째 어려워 보였던 게 이 들어간 값 자체가 헤비하죠. 그럼 쟤를 좀 심플하게 표현할 방법은 우리가 k가 들어간 이러한 관계식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주어진 문제 얘가 뭔지를 조금 미리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면 자 문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니까 자 얘는 식 정리해주면 5의 k제곱 그리고 5분의 1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5의 3제곱 바로 들어갈 수 있겠죠? 는 k가 되고요. 자 k 양변에 k가 있으니까 문자를 한쪽으로 몰아준다면 양변에 5의 k제곱을 곱하겠죠? 그래서 k 곱하기 5의 k제곱은 5의 3제곱 그리고 문제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면 뭐 비슷한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k도 3제곱 5의 k제곱도 3제곱이 되고 있으니까 형태 유도하기 위해서 양변에 세제곱 해주고 역수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마이너스 3제곱을 동시에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우리가 형태가 특이했던 k의 세제곱 곱하기 5의 3k분의 1제곱분의 1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5의 마이너스 9제곱이다 라는 뜻이죠. 그럼 이제 문제가 바뀌겠죠?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이 값이었는데 이렇게 복잡한 식 말고 f5의 마이너스 9제곱을 찾아주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우리한테 남은 힌트가 합성에 대한 정보를 써야 된다는 뜻이죠. 지금 f5의 마이너스 9제곱을 f로 단독으로 들어가서 자 이제 시도를 해본다 그러면 5분의 1에 f5의 마이너스 9제곱은 5의 마이너스 9제곱 마 3 우리가 이런 값이 뭔지 찾을 수 있다 없다?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 조건에서 주어진 합성을 쓰라 라는 뜻이고요. 합성의 형태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시각적으로 좀 잘 보이도록 자 이렇게 대응이 F고요. 이렇게 대응도 F죠. 합성이라는 건 이렇게 다이렉트로 F 합성 F 이렇게 갔을 때 이 식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고요? 3x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건 F5의 마 9제곱이거든요. 그럼 얘는 이미 x에다 뭘 넣어야지 함수값이 하나 나온 거죠.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도형 문자로 줄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문자들이 k랑 우리 머리 아프게 하니까 자 x 얘를 집어넣었어요. 사선 동그라미를 자 f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뭐라고 나온다? 5분의 1 제곱에 동그라미 사선 마이너스 3 얘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바로 뭐라고 나와야지 우리한테 쓸모가 있다는 거죠. 이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5의 마이너스 9제곱
그리고 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집어넣는 꼴이 된다면 얘가 F5의 마이너스 9제곱이 된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얘와 얘가 서로 일치해야지 우리한테 쓸모가 있다. 그러면 그대로 해서 이 동그라미 값, 동그라미 형태가 무엇인지를 찾아주면 되겠죠. 5분의 1에 동그라미 마이너스 3이 바로 5의 마이너스 9제곱이 돼야 되니까 자 이거 위치 바꿔주면 얘를 바꾸겠습니다. 5분의 1의 9제곱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얘와 얘가 지수 방정식 풀어주니까 동그라미는 결국 얼마여야 된다? 12여야 된다는 뜻이죠. 자 얘가 12여야 F에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고 그리고 얘를 다시 한번 합성을 시킨 게 이러한 함수값이 되는 거고 우리가 찾고 싶은 값이었고요. 이 값이. 자 그럼 합성을 이용할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12에다 자 합성의 식은 x의 12가 들어갔을 때 3배 한 결과값이다. 그래서 여기가 12 곱하기 3, 36이 된다라는 합성의 개념이 조금 생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21번 fx는 최고층의 개수가 1인 이러한 3차 함수에 대해서 자 a, b는 정수 조건 붙었고요. f1 집어넣어주면 f1은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5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5 이 값의 최대값을 구해라. 자 이런 형태에서는 우리가 a와 b의 관계식이 하나 필요할 거고요. 관계식 찾아야 될 거고 미리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면 문제를 풀어가는데 이러한 최대값의 형태가 떴을 때는 관계식과 a나 b 문자에 관한 범위가 떠서 그 속에서 최대값을 찾는 케이스가 되겠죠. 자, 박스에 주어진 건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모든입니다. 이러한 극한값이 함수에 대해서 fx분의 f2x 플러스 1의 값이 존재한다. 극한이 존재하는 상황의 특수한 케이스는 0분의 0꼴이겠죠. 그래서 모든 알파에 대해서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줘야 될 건 0분의 0꼴. 특수한 상황. 자, 만약에 F알파가 0이 아니면 상수값으로, 함수값으로 나올 거라서 그냥 그대로 존재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한 상황 모든에 집어넣어서 생각해야 될 건 0분의 0꼴. 그래야지 fx의 식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럼 먼저 F알파가 0이라면 그럼 근이 알파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럴 때 그럼 분자도 0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f 2알파 플러스 1도 0이 돼야 된다. 근으로서 2알파 플러스 1도 갖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데 x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3차식이었으니까 근은 최대 3개까지밖에 가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줄 건 이 근과 이 근이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무슨 상황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첫 번째 알파와 2알파 플러스 1이 같을 때 그럼 두 번째 알파와 2알파 플러스 1이 같지 않을 때 자 그럼 fx 그래프 그려주면 알파와 2알파가 지금 근이 같은 상황이니까 일단 이렇게 알파가 있고 또 하나 2알파 플러스 1도 근이 되고 자 그럼 이런 상태로 존재가 가능하겠죠. fx가 의미는 2알파 플러스 자 여기서 또 생각해 줘야 될 게 이 알파 플러스 1이 근이 된다면 자 이번에는 분모 자리에 2알파 플러스 1이 근으로 들어간다면 이쪽 파트에도 또 하나 근을 가져야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그대로 대입해서 들어가주면 2배의 2알파 플러스 1 플러스 1도 근으로 갔겠죠? 그럼 여기에서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둘이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알파 값을 잡고 보는 게 조금 더 편하겠네요. 자, 이런 상황이 성립할 때 알파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이죠. 자, 그럼 얘 값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이 값은 그대로 대입해주면 알파에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래서 얘도 1 그래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둘이 서로 같은 상황이라면 그 다음에 대해서도 계속 같은 값으로 유지가 되면서 그는 딱 이렇게 알파는 마이너스 1이란 하나의 근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0분의 0꼴이 해석이 됐는데 그럼 두 번째 케이스 가서 한번 이제 체크를 해준다면 둘이 서로 다르다. 그럼 알파가 여기에 있고 2알파 플러스 1이 이렇게 다른 값이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럼 얘가 근을 하나 갖고 있고요. 그럼 여기도 근을 하나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제 접할 수도 있긴 한데 그 다음 근에 대해서 자 위에서 한번 했듯이 알파와 2알파 플러스 1이 같지 않다면 자 분모 자리에 f 극한 x가 2알파 플러스 1이라는 값으로 간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분자 파트 얘는 아까 계산해 놓은 게 4알파 플러스 3이었거든요. 그래서 4알파 플러스 3도 0이 돼야겠죠. 이번에는 같지 않겠죠. 그래서 얘가 또 0분의 0꼴로 유지가 돼야 되니까 4알파 플러스 3도 0이 되겠죠. 그럼 이 값도 이렇게. 그럼 여기가 4알파 플러스 3이 되고요. 그럼 4알파 플러스 3이 다시 한번 또 분모로 들어간다면 f 4알파 플러스 3이 알파 자리에 들어가 준다면 그 다음에는 2배 해서 1을 더해주니까 8알파 플러스 7이 되겠죠. f 8알파 플러스 7도 여전히 또 0분의 0꼴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럼 또 다른 근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근을 만들어내는데 fx는 최대 3개까지밖에 가질 수 없는 3차인데 이건 이제 모순이 생겼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안 된다. 얻을 수 있는 건 fx가 근이 마일이라는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조건이 됩니다. f 마일은 0이 돼야 되고 실근은 오직 하나만 가져야겠죠. 이걸 이용해서 A와 B의 이제 관계식을 잡아갈 거고요. F1을 집어넣어주면 F 마일 집어넣겠습니다. 마일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4는 0이 될 거고요. 하나 문자 B는으로 B는 A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주면 A 플러스 3. 자, 관계식 하나 나왔고요. 그럼 이제 범위 하나가 필요하겠죠? 범위 값을 잡는 건 실근이 오직 하나에서 나오면 되니까 조립제법 들어가겠습니다. 1, A, B, 4 마일이 근이었으니까 1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그리고 자 B 대신에 A 플러스 3을 넣어야지 식이 정리가 되겠죠. 그럼 정리해주면 4 그리고 마사에서 자 그럼 인수분해 상태상 fx가 x 플러스 1 그리고 x의 제곱 a-1x 플러스 4가 됐고 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의 실근 여기에서 이미 실근이 하나 떴죠. 그럼 이쪽에서는 허근을 가져야 된다. 그렇다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판별식 들어가주면 a-1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다. 5, 3 맞불 그래서 a 값은 마3과 5 사이가 되겠죠. 자 그런데 a가 정수라고 했고 a 플러스 b 플러스 5의 최대값은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우리가 찾아야 될 건 a 플러스 1이고요. a 플러스 b 플러스 5인데 b 대신에 a 값 넣어주면 2a 플러스 8이라는 값의 최대값 그럼 이쪽에서 찾아주면 되겠죠. 부등식 형태 만들어서 2a 들어가주면 2a 값은 2배 해주니까 10 마이너스 6이고요. 그 다음 여기에 8만 더해주면 18 그리고 8 더해주니까 2 그럼 이 범위에 해당하는 값 중에 최대값 정수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정수와 b가 정수였기 때문에 a 값 찾고 대입을 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범위로 날려버리면 범위가 더 확장되는 형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최대값이 뜨려면 a의 최대값은 a가 4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4 넣어주면 최대값은 8 플러스 8 그래서 16이 됩니다. 22번 모든 항이 정수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 AN에 대해서 절대값 첫 항의 절대값의 합을 구해라. 한 개는 아니란 뜻이 되겠죠. 자 역대급 이 문제가 항상 15번 객관식에 있을 때는 이 정도 정답률이 되진 않았는데 주관식이다 보니까 정답률이 4%라고 찍어서 맞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서 박탈해버린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렇대 그냥 객관식에 있었을 때는 이제 찍는 거보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식 문제도 찍지 말고 패턴이 지금 현재 22번으로 넘어온 상태니까 우리가 올해 수능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정확히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자, 가나 조건에 만족하는 첫 항을 추론해라 라는 뜻이 되고요.
가 조건에서 항은 절대값 an. 자, 앞항이 절대값이 홀수면 절대값이 들어가서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상황이 됐고요. 앞항에 마이너스 3을 하면 다음 항이 나오고 an이 앞항이 0이거나 짝수인 케이스 0도 이제 짝수로 집어넣어서 앞항을 2분의 1을 하면 다음 항이 나온다. 근데 나 조건을 좀 잘 해석을 해야겠죠. 절대값 am은 절대값 am 플러스 2에 이러한 m의 최소값은 3이다. 자, 최소값이 3이라는 건 우리가 자연수는 1, 2, 2에서는 그럼 이게 만족하면 된다, 안 된다? 거기까지 조금 해석을 해줘야겠죠. 자, 얘를 식으로 다시 써주면 A3, 절대값 A3과 A5는 같아야 되는 게 맞죠? 최소값으로서 같아야 되니까. 그럼 이 최소가 유지가 된다는 그 조건 안에서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게 절대값 A1과 절대값 A3이 같으면 안 되겠죠. 그럼 최소라는 m이 최소라는 이 값이 3이 조건이 맞지 않아지니까. 또 하나 A2는 A4와 같아서도 안 되겠죠. 절대값이. 자, 그래서 이 조건까지 다 체크를 해줘야 돼서 어려운 문제가 됐겠죠. 다음 항이 나오는데 홀수냐 짝수냐가 판가름하기 때문에 케이스를 나눠서 가준다면 첫 번째 A3, 우리가 A3과 A5의 관계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일단 A1, A2 말고 A3, A4, A5에 대해서 먼저 한정적으로 나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를 찾아야겠죠. 그럼 첫 번째 A3이 홀수인 상황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A3이 홀수, 그럼 다음 케이스에서는 A3이 짝수인 케이스로 나누면 되겠죠? A3이 홀수, 우리가 대표적으로 2K-1로 잡아주면 될 거고요. 홀수에 대해서는, 자, 이게 그냥 양수라고 일단 형태에 잡고 가주면, 여기 3을 빼주면 다음 항이 나오죠? 그렇다면 2K-4가 될 거고, 얘는 식의 형태상 짝수가 확실하죠? 2로 묶어내면 K-2가 됐다라는 건 얘가 짝수가 된다는 뜻이죠. A4항이 짝수가 될 거고 A4항이 짝수라면 A5항은 A4항에 2분의 1이 들어가면 되니까 K-2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절대값 체크해주면 되겠죠. 절대값 2K-1은 절대값 K-이고요. 우리가 절대값 벗길 때 서로 안에 값이 같다 하나, 그리고 부호를 붙인 게 값이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오른쪽에 부호를 붙였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 K값을 찾아준다면 K는 마1이 되고요. 하나, 그리고 이쪽에서는 K는 3K가 3이 되니까 K는 1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찾은 케이스 가지고 직접 대입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A3이 홀수이긴 한데 그럴 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왔고 K는 마일일 때부터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A3, A4, A5 우리는 A2와 1을 찾아내면 되겠죠. 역순으로 찾아가주면 되고요. 자, A3은 그럼 뭐가 되죠? K에 마1을 넣어주니까 마3이 되고요. 그럼 얘는 직접 다 이제 이쪽에 집어 넣어서 확인을 해줘야겠죠. K에 또 마이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일단은 써놓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K에 마이를 넣으니까 A5항은 마3. 그래서 절대값이 둘이 같다는 건 확인이 되고 있죠. A3, 4까지는 괜찮은데 A2와 A1을 찾을 때 이제 역으로 역순으로 추론해 가야겠죠. A2가 홀수여서 마3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이 케이스 또는 이 케이스 두 가지를 체크해 주면 되겠죠. 그럼 A2가 홀수였다면 여기에서 역으로 추론해 가기 편하도록 식을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AN은 AN 플러스 1 플러스 3이 되겠죠. 때 AN은 절대값이 홀수일 때, 그리고 또 하나 이 아래식도 역으로 뒤집어 준다면 AN은 앞항은 뒤항의 2배가 되겠죠. 2배의 A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AN은 뭐일 때? 짝수일 때 이제 조건에 맞춰서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꾸어 놓으면 대입을 해주기가 조금 더 편하니까요. 자, 그럼 A2 체크할 건데 두 가지 케이스 일단 그냥 바로 쓰고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면 되겠죠. A3항에 3을 더하면 0이 되고요. A3항을 2배 해주면 마이너스 6이 됐죠. 그런데 이럴 때는 AN이 이거 항상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위에가 홀수, 아래는 짝수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절대값이 0이
홀수 아니죠. 그래서 얘 틀렸고요.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이 짝수. 마 6은 맞습니다. 6은 맞는데 이 조건에서 지금 모순이 생겼어요. A2의 절대값과 A4의 절대값이 같지 않다. 같으면 안 된다. 근데 여기 이미 같아 버렸죠. 그래서 이 조건 때문에 K는 마일에서는 A1 값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K는 1로 들어가서 찾아주면, 자, 이거 그대로 K는 1 찾아주겠습니다. K는 1. 그럼 A3, 4, 5도 값이 바뀌니까 K가 1이면 A3은 1이 되고요. K가 1이면, 자, 여기는 끝났고요. K가 1일 때 찾아주면 마이너스 2, 그리고 A5는 이쪽에 대입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방금처럼 또 찾아가겠습니다. 뒤항 A3에다 3을 더해주면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배를 해주면 2가 되는데, 단 얘는 홀수, 항상 위에 거 먼저 한다라고 했어요. 홀수여야 되는데 홀수 아니죠. 모순이 생겼고 짝수. 그런데 여기 또 똑같은 현상이 생겼죠. 얘와 얘가 절대값이 같습니다. 이 조건에서 모순이 생겼어요. 그래서 K가 A3항이 홀수일 때는 조건에 맞는 값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건에서는 더 이상 찾을 필요 없고, 그 다음 우리는 어디로 가서 두 번째 A3항이 짝수인 케이스로 가면 되겠죠. 이쪽으로 다시 와서 A3항이 짝수로 들어가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자, A3항이 짝수다. 짝수라는 문자 2K로 주면 되겠죠? 자, 그럼 2K, A3항이 짝수면 짝수이면 A4항은 2로 나누니까 K. 자, 그럼 이제 여기 K는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대한 또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K가 만약에 홀수라면 K-3이 A5항이 될 거고요. 자, K가 홀수일 때 K 홀, 그리고 K가 만약에 짝수라면 2분의 1K가 되겠죠. K가 짝수일 때. 자, 그럼 이 조건까지 맞아야 되고, A3의 절대값과 A5 맞다. 자, 같은 걸로 들어가주면 이렇게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이 K는 K-3. 그럼 여기에서 먼저 나오는 건 3K는, K는 마3이 나오고 있죠. K는 마3. 자, 그런데 K가 홀수다? 맞는 상황이고요. 절대값이 홀수 맞고 있죠. 얘와 얘가 서로 부호가 다른 케이스로 가주면 2K는 마이너스 K 플러스 3. 그렇다면 3K는 얼마? 3. K는 1. 홀수다. 이 조건도 맞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K 값이 여러 개 나오고 있거든요. K가 마3 가능하고요. K는 1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아래쪽으로 가서 얘와 얘가 같은 절대값이 같은 상황으로 들어가주면 이 K는 2분의 1K. 그렇다면 K는 0이 되죠. 그런데 K가 짝수다. 맞는 말이 되고 있죠. 그래서 K가 0인 상황도 우리는 체크해야 될 거고요. 이번에는 부호가 다릅니다. 마이너스, 근데 얘도 결과적으로는 K는 0인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K가 0인 것까지 우리가 3개의 케이스 나누어서 확인해주면 되겠죠. K가 마3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K가 이제 마3일 때, K가 마3이면 A3은 마이너스 6이고요. 이쪽에 그대로 들어가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마3, 그럼 A5는 마이너스 6이 되고 있죠. 자, 이런 상태에 대해서 그럼 다시 역순으로 얘 찾아가겠습니다. 일단 마6에 3을 더하면 마3이 나오죠. 그럼 얘가 홀수여야 된다. 조건이 맞고요. 그 다음에 2배를 해주면 마이너스 12, 얘가 짝수다. 얘도 맞네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쪽에 있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얘는 체크해야 됩니다. A2와 A4가 이미 절대값이 같아 버리죠. 그럼 얘는 이제 그만 찾아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12만 살려서 갈 거고요. 마이너스 12에 대해서도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죠. 어떻게? 3을 더한 거. 자, 마이너스 12에 3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9. 그리고 홀수 조건 맞습니다. 그리고 2배를 해주면 마이너스 24 짝수 조건이 둘 다 맞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와 이거 K가 마3일 때 두 가지 케이스가 둘 다 완성이 됐고요. 이번엔 K가 두 번째 K가 공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좀 붙여줄게요. K가 1일 때 들어가주면, 자, K가 1일 때는 A3도 다 달라지니까 각각 다시 조사를 해야겠죠. 2,
1 마이너스 2가 되고 있죠. 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3을 더해주면 여기에 3을 더해주면 5가 돼. 홀수 맞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2배 해주면 4 그리고 얘가 짝수 둘 다 조건은 맞습니다. A1 찾아갈 거고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3을 더해주면 8이고요. 홀수, 여긴 틀렸죠. 홀수가 아니죠. 얘는 우리가 홀수 조건에서 3을 더했는데 얘는 틀렸고요. 그 다음 2배를 해주면 10 짝수 얘는 맞습니다. 그래서 10 가능하고요. 4에 대해서 역으로 추적해주면 3을 더하면 7 홀수 맞고요. 그 다음 2배를 해주면 8 짝수 둘 다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전부 다 가능한 값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K가 세 번째 K가 0일 때만 이제 체크하면 되겠죠. K가 0이면 여기는 전부 다 0, 0, 0입니다. 자, 0, 0, 0이 되고 있죠. 이쪽으로 타고 가니까 그래서 0, 0, 0이 되고 있고요. K가 0인 상황은 이거와 이쪽으로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0, 0, 0 이렇게 됐습니다. 3을 더한 상태에서 나오면 3이 되고 0에 2배를 하면 0이 되니까 우리가 이 조건은 앞에서 얘 계속 걸렸었죠. 얘와 얘가 절대값이 같으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버려주고 누구만 남겨놓고 3은 일단 남겨놔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0은 안 되니까 3만 남겨놓고 자 여기가 3일 때 그리고 또 두 가지 케이스 들어가주면 3을 더한다 6이 되고요. 얘도 안 되죠. 우리가 홀수여야 된다는 조건 그리고 2배 해주면 6 짝수 얘는 맞습니다. 자 그래서 A1 값으로 여기까지 다 찾았고요. 가능한 A1 값이 5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절대값을 구해줘야 되니까 9 플러스 24 플러스 10 플러스 7 플러스 8 플러스 6까지 모두 다 더해주니까 64가 됩니다.